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0년 10월 30일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부 보고 2부까지 봐주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처음 방송을 지켜봐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1부와 2부를 방송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지금 노트북 사양 자체가 안 좋아서 영상 길이가 길어지면 편집 속도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둘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BSV, 그리고 스와이프, 도미넌스 차트 간단하게 보고 이더리움, 리플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요. 이 비트코인 잠깐만요.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비트코인 자체는 제 예상에서 어긋나지 않고 있어요. 제 생각과 틀리지 않게 잘 가고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비트코인만 가는 장세가 오지 않고 비트코인이 가면서 알트코인 펌핑이 일어나주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비트코인만 가는 장세가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 입장에서. 근데 제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장세가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50%로 보고 있어요. 그냥 PPT로 보자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시나리오 1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 상승, 소형 출발, 중형 출발, 대형 출발, 메이저 불장이 오는데, 이게 이 시나리오가 아니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대부분 알트코인이 하락하는 이 첫 번째 경우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물론 이렇게 확정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 비트코인만 가는 장세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게 이때 나오거든요. 이때 정확하게 나오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차트 자체도 이때랑 좀 비슷해 보이고, 지금 2019년도 한 6월 맞나요? 아니죠. 한 4월에서 5월에서부터 한 7월까지 있었던 장세에서는요, 비트코인을 따라서 이더리움이 잘 가주긴 했지만 나머지 중소형 알트코인들은 다 박살이 나면서 비트랑 이더만 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림이 이때랑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번 방송에서도 비트코인 비중을 조금 더 늘려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제가 기존에 취하던 어떤 스탠스랑 7대3, 그러니까 알트코인 장이 7, 비트코인 장이 3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5대5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알트코인들은 다 버리고 비트코인 혼자 가버리면은 알트코인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이익도 보지 못하고 손해까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비중을 좀 늘렸고요. 제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있다면 비트코인 캐시 비중을 조금 줄이고 비트코인을 샀어요. 아니다, 비트코인 캐시를 그냥 전량 매도를 치고 저는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물론 이게 좋은 선택이 될지 안 될지는 시간이 흘러봐야 되지만, 저는 리스크를 해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비트코인 장세에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은, 비트코인이 조금 올라도 알트코인들은 별로 안 오르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은 알트코인들은 많이 떨어져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도미넌스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도미넌스가 오른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비트코인이 이 시장 지배력이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오르나 내리나 지금 시장 지배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이 19년도 그림처럼 똑같이 간다면 시장 지배력이 73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저는 이 추세선을 맞고 떨어지는 라인에서 65까지 올라갈 거라고 저번에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제 예상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틀린 예상대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5까지 가게 되면은 앞으로도
알트코인들이 힘을 못 쓸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 장이 더 올 수 있다. 그치만 비트코인이 65선을 아마 맞고 떨어져 준다면 알트코인들도 다시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치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저는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비중을 지금 담가놨다 라는 거를 밝히고요. 물론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제 견해를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BSV가 10월 30날에 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안 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차트가 쏠 거였으면은 이 파란색 라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꺾이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쐈어야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30일 오늘 밤에는 그냥 쏴버렸어야 되는데 쏠 그림이 안 나오고 오히려 한번 더 꺾였어요. 그냥 굳이 따지면은 파란색 라인이 여기가 아니고 이제 요쪽에서,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요 라인을 맞고 이렇게 다시 올라와 준다면 다시 올라오는 그림 안에서 이 파란색 부분을 다시 맞닿아서 쏴주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도 BSV가 완전히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지금 추세선을 완전히 깨질 않았어요. 추세선을 완전히 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만약에 이 추세선을 깨버리고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오늘 하락 이후에 내일은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더 떨어진다, 오늘 빠진 만큼 내일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의 기존의 패턴이 조금 깨지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만약에 여기 이 부분을 만약에 깬다, 저번에 최근에 저점을 찍은 부분을 깨고 흐른다라고 하면은 전 BSV 손절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런 상황은 제 시나리오엔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BSV가 이대로 그냥 아래로 쭉 흐르면서 0으로 수렴해 버릴 수도 있겠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BSV는 제가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펌핑을 먹기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데, 만약에 차트를 다 깨버리고 정말 흘러버린다면 저는 버틸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손절을 칠 거예요. 그치만 아직까지는 제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스와이프를 제가 좀 볼 건데요. 스와이프는 제 기준에서 이 손절을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제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구간보다도 훨씬 더 깨는 그런 모양이 나왔고요. 실제로 스와이프 요즘에 악재가 터졌는데, 그 악재가 뭐냐면 스와이프 팀에서 그 시장에 공지를 하지 않고 물량을 판매하는,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굉장히 좀 심각하게 안 좋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 한국에서도 지금 막 이제 업비트였나요? 빗썸이었나? 그 상장 폐지된 코인 중에서 공개하지 않고 이제 물량 팔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정지된 그런, 상장 폐지된 그런 코인이 있는데, 진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정말 초악재 중에 악재고, 그냥 악재가 아니라 이 자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산을 만들어가는 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제대로 일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가격이 빠져서 잘못된 게 아니라 가격은 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클레이튼도 많이 빠졌잖아요. 계속 빠지고 있고 오르비 체인도 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가격이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스와이프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자체가, 그러니까 스와이프 투자하고 있는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가지만 저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알트코인들은 확실히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 BSV도 위험해요.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내할 수 있을 정도만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SV도 만약에 저는 최악의 경우에는 손절을 할 수도 있다, 이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시면서 막 저만
제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 말만 듣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어선 당연히 안 되지만 만약이라도 있으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저는 만약에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손절하고 나가는데 제가 뭐 리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제 영상 찍을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는 정말 안 되겠죠.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뭐 무조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뭐 이제 긍정만 외치고 그런 건 아니고 안 좋은 건 아닌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혹시 그 스와이프 같이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 속상하고 이제 제 말이 되게 이제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전 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 솔직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점에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지만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구독하고 보는 분들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구독을 하고 그 영상을 시청해 주셔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구독하는 거 돈이 전혀 안 들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랑 리플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은 제가 이번 하락장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처럼 안전자산 반열에 올랐다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다행히도 그런 그림으로 잘 흘러가 주고 있는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좀 든든하게 이제 지지선이 될 만한 그런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일은 반등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추세에서 어긋나지 않게 저는 그림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더리움이 올라오는 이평선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진짜 생각보다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더리움 하락이라는 게 진짜 그 뭐랄까 항상 좀 그랬거든요. 이더리움이 안 빠질 것 같이 잘 버티다가 결국에 나왔었어요 항상.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예상이 이때 당시에도 판쳤었거든요. 한 이때쯤이었죠, 이때쯤. 그러니까 고점에서부터 3달 정도 지났을 시점에 이렇게 반등 이렇게 올라와 주니까 대부분의 예상하는 뭐 유튜버라던가 뭐 차티스트들 아니면 뭐 외국에 뭐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뭐 트레이딩 뷰 기타 등등 다 낙관했어요. 올라간다. 근데 이때부터 계속 흘렀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이때 고점 찍고 지금 시점이 한 2달 정도 지난 시점인데 이게 반등이 아니라 흘러버리는 상황이라면은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흘러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알트코인들처럼. 그렇게 되면 뭐 정말 최악인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다면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 손절을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밑에서 더 잡을 것인가, 저는 그거를 고민하는 게 이더리움은 접근 방식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면 이더리움도 저는 시장에서 없어지지 않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안전 자산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가격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막 손절을 해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사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플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은 리플은 역시나 이제 차트만 보면 정말 그 망한 차트 같습니다. 진짜 참 저도 이제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리플이 전혀 힘을 못 쓰죠. 리플 차트는 사실 BTC 차트에서 봐야 되는데 뭐 이걸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BTC 차트에서는 흘러주는 모양이 과거 패턴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거죠. 뭐 하락하는데 이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하긴 한데 기존의 패턴과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가치 판단에 있어서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이 파란색으로 그은 시점으로부터 계속 흘렀잖아요. 그럼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계속 흘러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존 패턴에서 어긋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P차트에서 이 분홍색 라인, 이 분홍색 추세 라인을 완전히 깨버리는 하락, 그러니까 갑자기 리플이 요렇게 빠졌다, 이러면 저는 리플이 과연 희망이 있는가
라는 좀 의문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리플 보유자라면 굉장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플사의 비전을 보고 있고 사태는 참고적으로 보는 분이시라면 이 분홍색 라인을 지켜주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지켜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이런 엄청난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그 BTC 차트에서 몇 퍼센트죠 이거? 4000%. 예, 4000%면은 그 50배이거든요. 비트코인 대비 50배가 오른 건데,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은 하락이 나왔어요.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오면서 리플이 쐈거든요, 위로. 그러니까 실제로 리플 가격은 얼마죠? 직접 보면 되죠. 그때 당시에 리플 가격이 이제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요, 진짜. 예. 뭐 한 70, 봤나요? 70배?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예, 진짜 70배가 맞네요. 거의 뭐 34일 만에 11배가 올라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플 비전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기다려 보시라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이제 차트 방송 했는데 제가 또 이제 방송을 좀 많이 못했잖아요. 자, 내일은 어디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가기 전에 제가 예약 영상을 만약에 올릴 수 있으면은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에는 아마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2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